대선 패배 후에 절치부심 중인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몸에 좋은 쓴소리 담당이죠. 박용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자, 먼저 최근에 토론회 하나 여셨죠? 예. 어. 토론회를 네. 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쓴소리 전담이라서 네. 토론회를 연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큰 선거가 이기든 지든 간에 네.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정치에 큰 과제를 남기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선거 전부터 한 3주 전부터 네. 준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로 학계 교수분들과 같이 하셨다면서요, 이거? 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예. 내외 문제 연구소라고. 예.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만들었던 정책연구소랑 이름이 같아요. 내외 문제 연구소요. 예, 그걸로 71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들이 다 나왔었고요. 네. 권노갑 고문도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내외 문제 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라고 아주 전통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공동 작업으로 토론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패배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나아갈 길 어떻게 교수들 어떤 조언을 내셨습니까? 민주당한테 쌓여있는 여러 실망과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투표율, 지지율 여러 이제 격변들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길 뻔했었다. 이길 수 있었던 지점은 어떤 지점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분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투표율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 어느 한쪽에 이제 비호감도를 더 크게 보고 차라리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이런 비율이 많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후보에 대한 부분과 또 진영, 정당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분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방선거를 좀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더 쇄신해야 된다. 이런 지점들은 당연히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 의원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우리가 늘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었던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나오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사태라든지 조국 사건이라든지 혹은 이제 재보궐선거 불출마 방침을 뒤집어서 후보를 내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때그때 상황 논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논리로 상황 논리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논리로 소탐대시라는 정치를 해왔던 것 아니냐. 그때그때 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뒤집고 기대를 저버리고 원칙을 멀리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소탐대실의 정치의 끝이 대선 패배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런 말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약자로 젖잘싸라고 하던데. 네. 이것도 그러면 잘못된 인식입니까? 예, 저는 진 건 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일에 우리가 0.7 졌다,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수습하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 후에는 더 크게 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봉합과 격려가 아니라 반성과 쇄신을 하고 혁신의 길을 가야 될 때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을 향한 어떤 반성문이 놓여야 될 자리에 격려의 글을 남기고 위문의 글이 내걸리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간발의 차로 졌다. 사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긴 쪽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간발의 차로 이겼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87년 6월 헌법 체제 이후에 왜 첫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는
결과를 우리가 가졌을까를 생각해야 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보통 10년씩은 국민들이 예. 그 정당에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는 상황으로 왔는데 거기가 우리의 그 반성과 그러니까 평가의 지점이자 반성의 시작이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젖잘싸했다, 예. 아깝다, 정말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런 그 어떤 그 미래를 위한 다음 승리를 위한 이런 걸 어떤 평가의 근거를 남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 지도부 전반의 어떤 반성 이런 자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데 최입의 또 비대위원은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걸 특히 퇴임사에다 적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당내 논란과 반발이 있기는 한데, 예. 저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당 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그 비대위에서 내보내라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그건 과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입의 의원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란한 어떤 평가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서로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혹은 아예 입을 떼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논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입의 의원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도 있죠. 그러나 지금 온통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고 이번에 선거를 졌다라고 얘기를만 하고 계시는데 다른 건 없나.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정권 교체 여론이 패인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이 싫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랬을까? 어떤 면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과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당 지지자들이 당을 탈당하거나 투표하지 않거나 투표장에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거나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면밀히 우리가 찾아보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그 상황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의미 있다고 보죠. 그러나 최입의 의원하고 조금 저는 다른 결로 평가 지점을 잡았는데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면박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대위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윤호중 후보가 출범을 했는데 이거 배가 출발하려면 닻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 보면 닷도 제대로 못 올린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부터 빨리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어제 재선 의원들 간담회, 초선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가 이렇게 지금의 비대위가 아니라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참석하셨죠? 박 의원께서도. 25일 날 이제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절차적으로도 민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권위와 권한을 갖게 되니 그 25일에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의 재구성 권한을 갖자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비대위가 그냥 가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그 주장을 하고 안을 내놓고 그거를 의총에서도 추인받고 또 중앙이 조금 더 나가면 중앙이랑 큰 규모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라도 그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절차적으로나 혹은 당적인 합의 구조 위에서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전임 물러난 지도부가 구성하다시피 한 비대위와
또 뭐 권한을 올해 8월까지 물러나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그 지방선거 권한 공천 권한도 이제 가지게 되는 이렇게 그 물러나는 지도부가 만들어 놓은 대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의문을 갖는 상황이거든요. 힘을 갖고 제대로 된 혼란을 수습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조차도 이런 절차적 과정, 정치적인 합의, 또 민주적인 구성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음 주 25일이죠, 원내대표 선거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시스템, 그 체제에서 한번 일단 검증을 받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통해서 지금의 윤호중 후보가 갈지 말지 또는 뭐 바꿔야 될지 그거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새로운 원내대표가 갖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고요. 질서 있는 수습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만 사실 지금 당이 뭔가 막 그 내부적으로 막 논란이 나고 저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 새로운 에너지를 형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질서 있는 수습하려고 하다가 또 무난한 패배를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또 언론에서는 원내대표에 또 나서시는 분들요. 그 뭐 또 개파 대리전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차기 원내대표 어떤 분이 적임자라 보십니까? 위기의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감하는지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나갈 어떤 결단력과 이런 자질을 갖추고 계시는지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소탐대실 정치를 안 하실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후보 자꾸 등판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아직 뭐 시기적으로도 좀 성급한 얘기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당에 혼란하고 힘드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우리 당의 지금 그 중요한 자산이 좀 이렇게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도 너무 모진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뭐 아직 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패배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시기고 자숙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새 정부요. 좀 준비하는 인수위 얘기도 좀 의견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수위 구성 다 지금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현판식 한다고 하는데 그 인적 구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거야 그 본인 당선자가 이제 뭐 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셨으니까 다 좋은데요. 지금 급한 얘기가 용산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냐가요. 지금 급한 거는 이 유가급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아닌가요? 그리고 분권형 지금 용산 얘기가 나오고 광화문 집무실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 출발점이 뭡니까? 대통령이 구중궁궐에서 국민과는 동떨어진 채로 그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거 그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물리적으로 좀 해체해보자 이런 거 공간적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아니라 집무실 이야기,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이야기, MB 사면 이야기, 여가부 폐지 이야기. 저는 이거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식 뜬금포 3방, 3방 이렇게 생각해요. 민심과 동떨어진 어퍼컷 3방. 이거 저는 이렇게 나가는 건 뭐 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또 계속될 건데 이게 얼마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냐. 물가도 뭐 지금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방역지원금 대선 과정에서 양쪽이 다 주장했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 정치적 의제로 빨리빨리 올려놓고 야당이 되어버린 민주당과도 이런 부분들을 합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를 논의해 주시는 게 우선이지 용산으로 갈까요? 광화문으로 갈까요? 뭐 청량리로 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청량리 쪽으로 안 가겠죠, 뭐. 뭐 좀 혼란하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이거 원래 대선 후보들 간에 사실은 선거 기간에 가장 큰 쟁점은 사실 부동산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걸 사실 서로 뭐 논쟁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인수위에 없는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만 없는 건 아니고 또 뭐 구성 면면을 보면 그렇게 주장하셨던 청년 고자간 제도라고 했는데 청년 당사자도 사실은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 뭐 세대의 어떤 문제점들을 풀어줄 만한 전문가들도 이제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족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무엇보다도 그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뭐 방금 말씀드렸던 먹고 사는 문제, 당장의 중요한 국정 과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는 MB 사면 얘기와 집무실 논란, 그리고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갈등적 사안들에만 집착을 하고 이 뜬금없는 어퍼컷, 뜬금없는 뭐 그 뜬금포 세방 이런 것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뜬금포 세방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혹시 박 의원께서는 어디 나서실 생각 없으세요? 출마? 저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아무런 뭐 논란 키우실 생각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